지금 정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데 계엄령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조장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지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들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할 시에는 계엄령에 의해서 처단한다. 처단이란 글자가 상당히 무섭죠. 6.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령 제9조에 의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또한 처단도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봐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말만 믿고 우리 국민들은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처단할 수 있습니다. 체포, 구금, 압수수색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렛츠고! 그리고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윤 씨가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지시했다. 그리고 제2의 3의 계엄령을 지속하면 된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발언과 행동들이고요. 계엄령 전문을 보듯이 본인 가족들이 또는 아는 지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권력자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비위 못 맞춘다는 이유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처단당하는 일인데 이걸 아직까지 옹호하고 있다고요? 역사의 잘못을 되풀이할 생각인가요? 지금 환율도 지속적으로 고공행진, 그리고 국내 증시 지속적으로 하락,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 국내 기업 역대 최장 부진, 1인당 가계대출이 1억을 넘었습니다. 개인 연체율도 역대 최대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도 계엄령까지 선포했는데 내란범들을 다 체포해야 되는데 시간 끄는 이유는 헌법재판과 임명 거부를 해서 결국 윤 씨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내란범들의 행태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결국 민주주의 타이틀은 반납하게 됩니다.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등 모두 민생경제를 위하는 척, 경제를 위하는 척 하지만 속지 마세요. 현재까지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고 내란범들입니다. 주변만 봐도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살기만 좋게 만들어주면 좋은 정치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 전체가 계엄령을 옹호하는 내란범일 줄이야 저는 진짜 충격을 금치 못하겠고요. 민주당이 옳다, 그리고 국힘이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당이든 역사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계엄령 선포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당장 내 친구, 내 아들, 내 형제 그런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끌려갈 수 있는 게 계엄령입니다. 빨리 탄핵 체포돼서 정치가 정상화되고 외교도 정상화돼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민주주의 뜻에 따라 다수결로 탄핵을 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스르고 본인들 정권만 지키겠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입니까? 45년간 우리 선배 국민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 타이틀을 반납하고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게 만들 건가요? 국민들은 독재체제의 그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 이름 아래 누리던 자유 서서히 박탈당하게 될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재테크 유튜버지 정치 유튜버가 아닙니다. 한국 정치 리스크 장기화, 재테크하는 입장에서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정말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일부 국힘 의원들은 계엄령이 정치행위라고 하는데 그럼 민주당이 의석수 많은 상태에서 차기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계엄령을 정치행위로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그때는 해제도 못할 텐데요. 그런 말이 있죠.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전시 상황이 아닌데 계엄령 선포는 어느 누구라도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지인에게 총을 겨눈 거라고요. 당장 내 옆에 사람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끌려가야 정신 차릴 겁니까? 현재 외국에서 보면 한국은 정치, 경제, 외교 대담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 국가 수장이 부재한 상태고 언제 탄핵될지 모르는 사람과 외교 대담을 하겠습니까? 즉 한국은 지금 지속적으로 코리아 패싱 상태입니다.
한국 빼고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전 세계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인데 한국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과 자본가들이 한국에 투자할 것 같나요? 저 같아도 안 하겠죠. 주식 시장만 봐도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고 6개월차 하락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9개월차 하락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엄령 정치 리스크에 정당화되어 버렸습니다. 환율도 1485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은 그 나라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체감하셔야 됩니다. 워낙 약세가 멈추고 환율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야 되고 내란범들을 싹 체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양반들은 국민연금, 외환보유고,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환율 방어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급속도로 끌어내린 걸 볼 수 있죠. 외환보유고든 국민연금이든 거기에 녹였다는 겁니다. 녹여도 결국 환율은 재차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끌어내린다 한들 이미 1450원 이상이 뉴노멀이 됐고요. 15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놓고 현 정권의 2인자, 3인자라는 양반들은 1월 2일 날 대출을 풀겠다고 합니다. 정말 현 정권의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내년에 2008년에 금융위기 넘어서 상승했던 최고점을 넘어서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돌파하고 제2의 IMF가 시작될 와중인데 아직 미중무역 갈등도 시작이 안 됐고요. 그런데 오로지 환율을 풀어서 본인들 베이비붐 세대들 은퇴에 맞춰서 부동산 폭락만 어떻게 해서는 막겠다. 그리고 본인들 표를 지켜서 정권 연장을 하겠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일개 유튜버인 제가 봐도, 그리고 각종 경제를 다루는 유튜버들을 봐도 이분들이 정치를 잘한다는 얘기, 경제를 잘 다룬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면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면 환율은 여기서 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2,000원도 보게 되면 한국은 제2의 IMF가 시작입니다. 정치 불안으로, 그리고 좌우 이념 대립으로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여러분들과 저의 국민연금과 외환 보유액이 녹고 있습니다. 4천억 달러가 깨지면 이제 환토기가 기승을 부리고 외화자금 이탈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또 최근에 미친 발표를 했죠. 내년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살린다고 나머지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총리, 현 정권의 인사들은 서민들 생각 정말 안 합니다. 기득권층 배불리고 부동산 건설사 은행 배불려서 본인들 노후를 따뜻하게 보낼 생각합니다. 빨리 현 정권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더 망합니다. 진짜 경제를 생각하는 1인으로서 참담합니다. 오직 본인들 임기 내에서만 시한폭탄을 안 터지면 되고 지속적으로 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 물가 한번 보세요.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소상공인들이 줄 폐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현 정치 불안을 키우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2%대 진입입니다. 한국 경제 초고속으로 무너집니다. 환율 방어하면서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이 녹아가고 있는데 2%로 또 한미 금리 차를 벌리면 환율 상승 요인밖에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이 일본 장기 불황으로 가는 루트와 소름 돋게 비슷한 상황이고요. 계엄령 후 폭풍으로 RP 매입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는 후퇴하고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엄령이 정치행위로 인정되면 국제외교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한국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수출 그리고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 외화자본 그리고 투자자금이 다 빠져나가고요. 본인들이 기업 CEO라면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지금 주식 꼬라지, 환율 꼬라지를 봐도 선진국 타이틀이 있는 시장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환율 더 폭등하면요, 일부 기득권층 빼고 다 전멸합니다. 부동산 떠받들 수 있을 것 같나요? 이미 경제성장률, 실질임금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만 고공행진할까요? 내년 이맘때 한번 보시죠. 얼마나 작살났는지. 한국은 이미 초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했고요. 제2의 IMF가 정말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계엄령 후폭풍이 쓰나미처럼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주식, 부동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정말 크고 내 돈들이 지속적으로 녹고 있고요. 정치권의 사건, 사고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45년 만에 계엄령 선포이고 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질 판이고
내 지인들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데 이걸 납득하고 옹호한다고요?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범들을 하루빨리 체포하고 그 다음에 정치 이슈들은 좌우 이념 대립이든 뭐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가 바쁩니다. 외교든 경제든 내팽개치고 경제 무너지는 게 가속화되고 있고요. 결국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이제 외부적으로도 미국 경기가 하향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면 한국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거고요. 미국 유력 경제 매체 포브스가 얘기한 대로 대외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가 리더십이 정치적 마비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고요. 또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대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 말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루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탄핵 가결이든 뭐든 결론이 나야 됩니다. 재택하는 입장에서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